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 시장을 흔드는 뉴스가 한 가지 있죠. 미국이 2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 속보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지난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린 바가 있었고, 근데 이게 그냥 범죄 단속 성공 정도의 얘기일까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 그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라고요. 그 선언 이후에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금으로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다시 1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어요. 원화로 따져봤을 때 약 21조 원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범죄 수사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더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카드의 주인이 다시 트럼프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었죠. 그 말은 곧 이번에 압수한 물량 역시 시장에 풀지 않으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고로 잠근다? 그렇다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시장 내부 유통 물량은 점점 더 희소해질 겁니다. 그 순간부터 통제된 희소성, 즉 정치적인 비트코인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올라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익명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에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그 수많은 지갑 중에서 범죄 조직의 자산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블록체인 포렌식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체이널리시스 그리고 TRM 랩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어떤 지갑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처럼 그리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블록체인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소 KYC 데이터, 그리고 IP 로그, 네트워크 트래픽, 심지어 오프체인 지갑 연동까지도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이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특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기술 싸움이겠죠. 암호화폐가 투명한 장부고 인공지능이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범죄 조직을 잡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디지털 금융 패권의 시위인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걸린 곳은 중국계 조직, 그리고 그 근거지가 동남아 캄보디아였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동남아, 암호화폐까지도 이런 자금 네트워크를 정조준한 거고, 그 말은 곧 비트코인을 이용한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도 미국의 규제권 안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금융의 무력 시위, 디지털 패권의 초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리플 XRP가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XRP는 처음부터 규제 안의 블록체인, 즉 제도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구조로서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이 비트코인은 익명성 코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통제 못하는 탈중앙통화라는 상징이었었죠. 하지만 이번 압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비트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변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범죄자금, 비익명성, 탈세 리스크가 붙은 코인들은 배제가 될 거고요.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코인, 규제 친화형 인프라 자산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구조가 XRP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플렛은 은행, 그리고 결제기관, 규제기관이 모두 인정하는 결제망 위에서 움직이죠. 거래가 투명하고요. AML 자금 세탁 방지 구조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이 보여준 건 단순한 범죄 수사 그 이상이에요. 비트코인 시대의 익명성 구조가 무너지고요. XRP 같은 투명 인프라 코인이 부상한다? 이런 방향성을 읽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급락했어요. 정부가 언제든지 코인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퍼진 거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시장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공포로 흔들리는 단기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요. 제도권이 인정할 만한 코인 중심으로 시장 자금이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는 XRP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미국은 AML, KYC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게 될 거예요. 미국 SEC랑 핀센, OFAC까지도 움직이겠죠. 유럽은 이미 미카를 시행 중이고요. 한국도 특근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규제 강화 흐름이 결국에 투명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고, XRP, RLUSD 스테이블코인, ISO 2002 결제망, 이런 구조들이 바로 그 방향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통제 가능한 블록체인을 원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리플 XRP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암호화폐가 더 이상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감시가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만든 1세대 암호화폐 시대가 저물고 그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2세대 금융 인프라 자산,
즉 리플 XRP의 시대가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겉으로는 하락과 공포로 흔들리겠지만요. 그 밑에서는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항상 현금이 아니라 신뢰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XRP를 투자 자산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이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 인프라로 보신다면요.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전환의 한가운데 XRP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심상치가 않죠. 바로 고래 지갑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최소 1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지갑 숫자가 약 31만 7,500개. 이건 XRP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던진 반면에 또 누군가는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에선 늘 두 부류가 있어요. 공포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죽는 사람. 이번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포를 매집으로 전환시키는 세력, 즉 장기 확신 세력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점에 파생시장 데이터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 코인 글래스 기준으로 XRP의 미결제 약정이 34억 9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을 했어요. 6월달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건 레버리지를 낀 단타 세력, 즉 투기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바로 현물 중심의 장기 매수세예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역사적으로 항상 바닥 근처에서 나타났었고 2024년 11월 XRP가 1달러 돌파 직전에 나왔던 패턴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도 OI는 줄어들었고 고래는 늘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은 급등했었죠. 여기서 리플의 행보를 보면 더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최근에 리플이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재무회사, 즉 DAT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도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리플이 보유한 XRP를 단기 매도용이 아니라 기업 재무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리플이 XRP를 내부 준비금처럼 다루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리플은 메타코 인수를 통해서 커스터디 인프라를 확보했었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 RLUSD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결제망에 투입되는 구조인데요. 결국에 XRP랑 RLUSD는 각각 브릿지랑 결제 단위로서 나뉘면서 글로벌 송금 인프라의 양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토큰이 아니에요. 하나의 금융 백엔드, 즉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이겠죠. 이 와중에 시장은 또 다른 자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ETF, 그것도 XRP 현물 ETF 가능성인데요. 미국 SEC 내부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하지만요. 현물형 ETF는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레버리지형 XRP ETF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이 시장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ETF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자산의 공식화 과정인 거고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리플의 DAT 전략, 그리고 RLUSD, 그리고 XRP의 실제 사용까지도 모두 다 한 선으로 연결된다는 말씀 드려요. 지금 XRP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숫자가 움직이고 구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래 지갑은 늘어나고요. 파생 투기는 빠졌고 리플은 재무 구조를 확장 중에 있죠. ETF 기대는 그 위에서 시장 심리를 달궈주는 불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단순 반등장이 아니라 기초 공사 단계로 보셔야 돼요. 공포 속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시장의 신뢰가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셔야 되는 거는 감정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구조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숫자랑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해요. 리플은 토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XRP는 그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상승 구조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시장은 조용한 시기에 진짜 움직입니다. 숫자가 늘고 투기가 빠지고 신뢰가 쌓일 때 그게 바로 다음 상승의 출발선이었었죠. 이 리플 XRP랑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 늘 두 개의 파동이 서로를 만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를 땐 숨이 가빠르게 차오르고 또 내릴 때는 오를 땐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내릴 땐 잠시 멈춰가지고 숨을 고르죠. 마치 사람의 호흡처럼요. 상승이 있으면 그 뒤에 조정이 오고요. 하락이 깊어질수록 반등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리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상승만 반가워하고 하락은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짜 시장의 본질은 이 둘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요. 상승이 있어야 하락이 가능하고요. 하락이 있어야 반등이 생깁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에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도 함께 있죠. 그 내리막이 있어서야 다시 오를 힘이 생기고요. 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조정과 반등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고 가격이 흔들릴 때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다음 흐름이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생겨요. 이 바닥권에서 지루한 횡보를 볼 때도 여기서부터 다시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결국에 투자는 그 리듬을 읽어내는 싸움인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믿는 사람, 두려움보다는 흐름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거고, 이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함께 다니는 친구예요.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리듬 위에서 천천히 춤을 추듯 바라보세요. 결국에 살아남는 수자는 하동의 리듬 위에서 춤추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 방통에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작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